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 LPE 모델입니다. QM6는 GDE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에 없이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LPG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LPE 모델까지 등장을 했네요. 전면부 디자인은 여전히 잘생긴 신사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감성이 물씬 풍긴다고 말씀드리고도 싶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테일을 다듬으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강인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본닛 위에 날카롭게 주름이 잡혀 있는데요. 4개의 주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름들 덕분에 굉장히 근육질의 남성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실제보다 차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LED 타입의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하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독특한 DRL의 구조는 멀리서 봐도 르노 그리고 르노 삼성 자동차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단부의 디테일도 비교적 꼼꼼하게 잘 다듬어 주고 있고요. 소재의 선택이나 디자인에서 아쉬움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직렬 4기통 LPG 액상 분사 방식의 엔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140마력에 토크는 19.7입니다. 전장은 4675mm, 휠베이스는 2705mm입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9고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신규 디자인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루프 쪽에도 은색으로 이 루프렉 지나가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적용이 된 포인트입니다. 앞쪽에서부터 디자인의 흐름, 측면에서의 어떤 안정감, 비례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로커 패널 같은 부분에서는 도심형 SUV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우레탄 재질을 그대로 노출해주고 있어서 약간 터프한 느낌도 같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선이나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해서 볼륨감 있는 외관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면부에 와서도 그 안정감이나 세련됨을 이어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르노의 패밀리룩은 과연 이 패밀리룩이 SUV에 어울릴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또 르노만의 방식으로 디자인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QM6 LPE 모델이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은 디퓨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PG 연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보통 아래쪽에 연료 탱크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관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타입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아마 디젤이나 기존의 가솔린 오너분들은 이 차의 특성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턱이 약간 높죠. 이 안쪽에 LPG라고 써 있는데 지금 도넛 형태로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연료 탱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네요.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면 뒤쪽에 보시면 약간의 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도라든가 기타 기본 구성은 기존의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폴딩은 뒤쪽 좌석에서도 가능하고요. 뒤에서는 이 레버를 잡아 당기면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실내등이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LED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일반 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전통적으로 카드키 형태를 르노 삼성 자동차가 좀 앞서서 사용을 해주고 있죠. 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열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는 앞쪽에만 이렇게 스마트 키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뒤쪽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은 비교적 넓은 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내의 내장은 막 고급스럽거나 이렇게 막 싸구려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딱 이 급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좀 단아한 느낌, 심플한 느낌, 그리고 좀 과하지 않은 절제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나 등급을 생각하면 지금 이 측면의 단순한, 아주 단순한 디자인과 소재의 선택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드그레이는 인조로 마무리가 되어 있긴 한데 비교적 고급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하고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모터로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맵포켓은 앞쪽에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 뒤쪽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 같은 것들은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QM6라고 알루미늄 플레이트 보이시죠? 시트는 지금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웨이 타입의 럼버 서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안장 길이 조절은 이쪽에서 레버로 수동 타입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안장 길이 조절하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시트는 아주 보기에도 보면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해봐도 특히 저는 안장에서 압력을 좀 많이 받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헤드레스트도 준수한 편에 속하고 크게 부족함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닥 쪽을 보시면 지금 페달들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좌측으로는 기능 스위치들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앞뒤로 잡아당기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은 이쪽에 레버 타입으로 수동식입니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 한번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LPG 모델, LPE 모델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시동을 걸었을 때 과연 얼마나 조용할까, 어떤 느낌일까 였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박자 늦게 시동이 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료 방식이 LPG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동이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는 한 타임 정도, 한 반박자 정도 늦은 게 구조적인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가운데는 디지털이고 양쪽으로 아날로그 타입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인성 좋고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끊어지는 약간의, 저는 요거를 조금 소극적인 D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D컷 형태의 스티어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을 파지하는 부분에는 여기에 굴곡을 줘서 그립감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대시보드 상단에 이 클러스터 계기판 위쪽에 인조 같아요. 인조 같은데 가죽을 살짝 덧대주고 있어서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형태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키가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공조장치 같은 거 켜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눌러서 공조장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물론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물리키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저는 좀 밖으로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취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QM6를 산다 그러면 이 화면 조금 작고 물리키 많이 나와 있는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옵션을 선택을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통풍은 2단, 열선도 각각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3단까지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1단하고 2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능상의 아쉬움은 좀 적은 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 포트 2개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기어는 지금 기어 노브가 가운데 딱 위치해 있고요. 이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높이가 조금 더 낮으면은 조작하기 편리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노브의 마무리라든가 형상, 가죽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 제한을 할 수 있고 스피드 리미터하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동시에 키 하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면서 뭐 약간의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가 있는데 2개씩 해서 사선으로 높이가 조금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링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에어컨, 이 화면에 보이시죠? 에어컨 바람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료수를 거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차가운 형태로 음료를 여름에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암레스트 크기나 위치 나쁘지 않고요. 마무리도 가죽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좀 깊이는 괜찮은데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수석 공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납함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깊고 넓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차량 가격에 비해서는 저는 소재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적절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그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인연비는 복합이 8.6, 도심에서 7.7, 고속도로에서 10.1이네요. 5등급이네요. 아무래도 LPG 차량이다 보니까. 측면에 선쉐이드가 없는 거는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앞좌석 도어랑 같은 형태, 같은 컬러,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키킹 플레이트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레그룸에 대한 아쉬움은 전반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직전에 페이스리프트 직전 모델을 시승할 때 계속 단점으로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 시트백 각도 조절이 됩니다. 많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각도 조절이 돼서 장거리 여행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암레스트는 여기서 잡아서 내리는 방식이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열선 스위치가 도어에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차라리 이쪽에 좀 보이는데 위치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상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승차를 할 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굉장히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0 정도의 신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주먹 2개 반 정도, 레그룸은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뒤쪽에 에어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으로 불편하진 않았고요. 최근 트렌드인 것 같죠? USB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지금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는 그냥 일반 벌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등은 LED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를 옵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 사이즈를 잠깐 보시면은요, 만약에 QM6 제가 구입한다면 저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일 정도 지금 시승을 해봤는데 잡소리 이슈도 크게 없고요. 실내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고, SUV면은 사실 이런 큰 썬루프 하나 있으면 정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뭔가 하여튼 방한 느낌, 정갈한 느낌, 신사 같다, 신사 같다, 그런 느낌이 저는 이 차량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QM6를 처음 운전했을 때의 느낌은 조용하다입니다. 사실 SUV면은 디젤을 생각하기 쉽고, 디젤하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소음하고 진동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GD2 모델에서 정숙성을 한번 느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LP 모델에서는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을 받습니다. 굳이 이제 GD 모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초기 시동 때에 아무래도 진동 같은 것도 조금 덜 하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링 시에 LPE가 GD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LPG 모델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털썩털썩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잔진동은 아니고 엔진 특성상 조금 아이들링이 살짝, 아주 살짝 불안한 느낌이, 불규칙한, 불안한 게 아니고 불규칙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음 수준은 GD에 비해서도 더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QM6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사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구성이 돼 있거나 바닥 부분에 보면 하체를 봤을 때 그렇게 막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차가 조용합니다. 물론 이 터널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물림 같은 거는 일반 유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게 막 불편할 정도로 시끄럽거나 멍멍거리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SUV 치고는 A필러 쪽에서도 나름 또 풍절음도 잘 제어가 됩니다. 100한 1, 20km 가기 전까지는
풍절음도 크게 거슬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했을 때의 이 LP 모델은 생각보다 초반에 이렇게 축축 치고 나가는 느낌, 펀치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부드럽게 잘 끌어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말씀드리면 공인연비가 7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 아주 극심한 정체 구간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5.8에서 6.5 정도, 7km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한 6km대 연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5km 중반에서 6km 초반대 연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P 모델이라서 이 뭐라 그럴까요, 토크라든가 치고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일반인이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막 답답하거나 이거 진짜 너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고 익숙한 느낌을 잘 전해주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 언덕 구간에서도 적어도 혼자 탈 때는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4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명이 다 탔을 때는 언덕에서 약간 역시 LPG인가 이런 느낌은 드는데, 크게 뭐 단점이라고 지적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약간의 변화는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트코사의 엑스트로닉, 그러니까 CVT 미션인데요, 7D 스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CVT인데 약간의 그 단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데, 시내 주행에서도 그 느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기계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이 단간의 변화를 운전자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거부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SUV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워트레인 연료를 갖고 있는 차량들이 속속 등장을 해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LPG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아무래도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제약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또 하나의 차량이 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반갑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도너 탱크라고 해서 르노 삼성 자동차의 LPE 차량들을 보면 지금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그 탱크, 연료 탱크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어느 브랜드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 발 앞서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LPG 연료를 보관하는 그 탱크, 그거를 뒤에 이제 트렁크 쪽에 승용차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거기에 보관을 한다든가, 뭐 거기에 이제 커버링도 해주고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그런 탱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도넛 형태의 이 탱크가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이 총량이 기존의 전통적인 탱크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 번 충전을 하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 조금 짧다라는 점은 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로 인한 아쉬운 점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고, 안전 문제라든가 뭐 안쪽에서의 인테리어적인 문제, 뭐 이런 공간 활용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하고 이 통풍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통풍 시트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조금만 더 세게 3단까지 좀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소소한 부분이지만 송풍구가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는 돼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방향이 좀 이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골목길을 운행할 때도 차량 크기가 실제 보여지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요. 지금처럼 과속방지 턱을 넘어봐도
아무래도 멀티링크 셋업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정감도 느껴져요. 뭐라 그럴까, 되게 단순한데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승차감?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막 첨단 사양이 많이 적용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구조인데 기본기에 충실하고, 아무래도 르노라는 회사가 차량을 또 오랜 기간 만들었던 회사다 보니까 그 R&D에 오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축적된 노하우가 많은 회사는 이런 데서도 확실히 뭔가 차이가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넘어봐도 아주 부드러워요. 노면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도로가 아닌데 흔들림도 적고요. 네, 그리고 GDE보다도 GDE는 그 특유의 약간 푸덕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오너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LP는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LP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들링 시에는 약간의 이게 좀 불규칙한 느낌의 약간의 미세한 푸덕거림이 있는데, 일단 달리고 나면 그런 게 또 전혀 없고요. 반면에 가솔린 모델은 아이들링 시에는 아주 안정적인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는데, 엔진 밸런스를 일단 출발하고 나면 웅웅 이렇게 좀 킥다운 같은 거 할 때 약간의 좀 거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LP는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좀 달릴 때 가속 페달에 힘을 좀 줬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용합니다, 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느낌의 승차감은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타이어인데요. 지금 19인치 사양인데 225mm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폭이 그렇게 광폭 타이어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속 페달에 힘을 줘봤을 때 이 가속감도 가볍게 나가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LPG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법도 개선이 되고, 또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단 변속기는 전 영역에서 변속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변속은 하지 않고요, 그 변속이 되는 듯한 느낌을 7단계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2천만원대 중반 정도면 뭐 웬만한 옵션 조금 추가해서 기준 트림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고로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기준 트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 두 개 정도만 제외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옵션에서도 크게 부족함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를 말씀을 드리면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연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는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륜구동 전륜 베이스 차량인데요, 4륜구동을 채택하지 못하는 부분도 역시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량 가격 자체가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 상쇄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도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조금 다양하게 갖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LP2 차량이고 사실 뭐 달리기 위한 차라든가 험로를 주파하거나 그런 용도의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도심에서 조금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이 구성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부터 담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아마 일상에서 주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뭐 더 좀 달리시고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원하시면은 튜닝도 권장을 제가 드리지만, 일반적인 목적에서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은 저는 뭐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도심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심 주행에서는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기준 속도 이상 고속도로에서 약간 110에서 120 정도 올라서기 전까지는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숙하고 또 노면에서 올라오는 바닥 소음도 나름 또 대책을 잘 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MVH는 최소한 기준 등급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추가로 이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 하체 쪽에 바닥 부분에 코팅은 저는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 시승이라서 하부를 리뷰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주변 지인들 중에 이 차를 구매한 사람이 언더코팅을 할 때 제가 밑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체를 보니까 조금 언더코팅은 좀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플라스틱 부분이나 사실 뭐 기능적으로나 뭐 본격적인 방음이나 이런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부에 언더코팅 돈을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장기간 좀 안정감 있게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단순한 구조인데 핸들링이 안정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QM6는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저는 국내의 경쟁 차량들보다 약간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과하게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차량이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깔끔한 좀 젠틀한 느낌의 신사, 말 그대로 신사의 느낌을 가진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실제 운행을 해보면 가속 느낌도 그렇고 핸들링에 이 약간 묵직하면서 보타가 그렇게 크게 많이 가지 않는 이런 특징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좀 기본기가 좋은 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가격대가 2천만원대 중반에서 기준 트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볼륨감 있는 그 바디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차가 저렴해 보이거나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D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가솔린 SUV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장 반응이 싸늘하거든요. 싸늘한데 유례없이 QM6 EWD GD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게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E 모델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는 제 생각에 교외 드라이브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도심에서 주행이 많으시고 또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소음 쪽에 민감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한 SUV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잘 맞으실 것 같고요. 또 LPE 모델이 나오면서 가솔린, 디젤, LPG 다양한 연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4륜도 아니고 2륜 SUV 치고는 코너링도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뒤쪽이 좀 따로 놀거나 약간 밀리는 느낌이 전륜구동 차량들은 드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컨트롤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셰시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 서스펜션 셋업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주 절묘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달리는 차량이 아니라서 제가 막 심하게 잡아 돌리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코너링을 이렇게 해보면 라인을 비교적 잘 따라가고요. 날카롭다까지는 아닌데 민감도가 높다라고까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성능도 저는 만족스럽다라는 점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너 탱크가 안정적이고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용량이 작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료 게이지가 좀 빨리 닿는 것처럼 체감상 그렇습니다. 디젤 차량에 비하면 훨씬 그렇고요. GD 가솔린 모델에 비교해서도 이 연료 게이지가 조금 빨리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끝까지 완충을 했을 때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25km 정도까지 측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눈금이 4등분, 8등분으로 했을 때 한 칸이 달았거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5k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이 지금 많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한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내비게이션은 화면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참 좋습니다. 이 내비게이션만 본다 그러면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공조장치, 그러니까 물리키가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막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 팍팍 눌러가지고 버튼 한두 개 눌러서 딱 공조장치를 켜고 싶은데, 이 더울 때 성질 급할 때 막 이걸 조절하려고 그러면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체의 티팩이라든가 아니면 길을 찾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지만, 인터페이스는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네,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어색함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시속 100km 정도로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인 연비가 평지냐 아니면 약간 언덕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한 12.2에서 13.5 요 사이의 연비를 꾸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봐도 생각보다 이 QM6 차량이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디젤 차량 시승을 할 때는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못했고, 가솔린은 뭐 당연히 엔진 때문에 좀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P 모델은 유독 제가 지금 좀 조용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언급을 드리게 되지만 기본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LP 이 엔진이 전 영역에서 좀 굉장히 마일드한 느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차량은 19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지만은 타이어 폭이 225밖에 안 돼요. 이게 막 그 광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차량 크기나 엔진의 뭐 파워트레인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출력을 봤을 때 저는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경쟁 차량들, 뭐 투싼이나 산타페 아니면 소렌토 뭐 이런 차량들은 235나 245 시리즈를 많이 끼고 있어요, 타이어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이어 선택도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정도가 시속 100km인데요. 위험하게 제가 달린 건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톨게이트에서 스타트할 때 한번 가속 페달을 밟아 봤는데 생각보다 좀 달려주는 편입니다. 기록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기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체감상 우웅하고 나갈 때 이 미션이 참 똘똘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CVT 미션이 답답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외로 또 달릴 땐 달려줍니다. 요즘 CVT들은 생각보다 그 약간 기계적인 느낌을 잘 좀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로직을 설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뒷좌석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앉았을 때랑 뒷좌석에 앉았을 때랑 승차감 차이는 거의 나지 않고 있고요. 뒷좌석에도 멀티링크 기반의 비교적 셋업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QM6 앞선 차량들을 시승할 때 지적을 했던 뒷좌석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안락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뒤쪽에는 지금 LPG 도너 탱크가 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아졌는데요. 어쨌든 뒤쪽에서 공명음도 크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은 앞좌석보다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고요. 또 레그룸도 지금 보시면 무릎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바닥도 평평한 편이라 보니까 비교적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하여튼 시트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USB 파워 아울렛이 2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거리 여행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요거는 꼭 추천하고 싶은 옵션입니다. 제가 만약에 QM6를 산다면 이 옵션은 꼭 할 것 같아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르노 삼성자동차의 QM6 LP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